(2월 25일) 화요일 글로벌 비트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2월의 마지막 주 첫 거래일 방금 마감을 지었습니다. 사실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가 싶더니 이 막판에 결국에는 반등 모멘텀을 많이 반납하는 흐름이었죠. 네, 아무래도 월가가 기다리는 대형 이벤트인 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다소 관망세가 확인되는 듯해 보입니다. 방향성을 잘 잡아가야 할 텐데요. 무엇보다 간밤에 또 여러 기업들이 AI 관련된 투자를 늘리겠다라는 소식도 강하게 전해졌습니다.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잠시 후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체린 앵커와 함께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살펴볼까요? 네, 일단 전날 나타났던 이 강한 투매가 진정됐다, 잠잠해졌다, 이 점에 안도를 좀 삼아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3대 지수 장 초반, 장 중반 대비했을 때 아쉬운 퍼포먼스로 오늘 하루를 마감 짓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가 0.5% 하락이고요. 사실 장중까지 6,000포인트 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6,000선을 반납합니다. 5,980포인트 선의 거래를 마치고요. 나스닥 지수 오늘 기술주 중심의 투매가 일어나다 보니 가장 낙폭이 큽니다. 1.1% 물러서면서 19,300포인트 선 가리키고 있고요. 다우 지수만이 유일하게 강보합권에 그래도 버텨주는 움직임. 일부 AI 데이터 센터 관련 종목들이 두드러지는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수백 메가와트 규모의 임대 계약을 해지했다. TD 코웬의 이러한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AI 트레이드가 약화되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감을 촉발시키면서요. GE 버노바, 비스트라,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등의 주요 데이터 센터 전력 관련주들이 크게 내려가는 움직임, 거기에다가 AI 방산주를 대표하는 팔란티어 역시도 급락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10년물 금리는 전일 큰 폭의 급락, 그 이후에 내림세를 이어갔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2.7bp 하락하면서 4.4%를 반납하는 움직임이고요. WTI 국제유가는 소폭의 오름세입니다. 0.3%의 상승세, $70 선 유지하고 있습니다. 히트맵을 열어서 전반적인 섹터 종목별 분위기도 확인해 보시죠. M7 빅테크주들이 대체로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번 주죠. 이제 딱 실적 발표를 이틀 앞두고 있는 엔비디아가 2.4% 장 막판에 낙폭을 조금 더 확대시키면서 지수에 압력을 가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후 주가 움직임은 시장 전체에 갖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더욱더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가 대기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월가 IB들의 실적 전망치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잠시 후에 자세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빅테크주 대부분이 하락세를 타오는 가운데 애플과 알파벳만이 그래도 플러스권에서 마감을 짓죠. 애플은 대대적인 투자 계획을 알렸는데 뒤에서 정리를 해드리고요. 반면 메타는 앞선 랠리를 뒤로하고 이제 오늘로써 5거래일 연속의 내림세를 그려가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의 주가 하락세는 10% 정도에 달하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 팔란티어의 하락세도 이어집니다. 종가 기준으로 11%대까지 낙폭을 벌렸는데요. 이제 오늘로써 4거래일 연속의 하락, 그리고 지난 일주일 동안의 낙폭은 20%에 달합니다. CEO의 주식 매각 계획, 거기다가 정부의 예산 삭감 계획이 이렇게 주가를 끌어내리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초 대비 22%의 플러스권은 여전히 지켜내고 있습니다. 그 밖에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실적 발표 이후에 5%의 강세로 진행됐다라는 특징까지 잡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요 기술주 이슈들 묶어서 확인해 보시죠. 애플이 대대적인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4년에 걸쳐서 미국 안에서만 5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단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에 일환으로 텍사스 휴스턴에 AI 서버 제조 설비를 만들겠다라는 계획입니다. 가동은 내년 시작을 목표로 한다라고 하고요. 애플이 중국에서 지금 아이폰을 워낙 많이 생산하고 있다 보니까 이 점을 못마땅해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속에서 이번 결정이
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테슬라입니다. 주말 사이에 퓨처펀드 액티브 ETF의 공동 창립자 게리 블랙이 X에 올린 게시글 하나가 주목을 받았는데요. 1분기 인도량이 지금 월가의 컨센서스는 42만 2천 대로 집계되는 가운데 내 생각에는 한 38만 대 정도밖에 안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추정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참고로 테슬라의 인도량은 매 분기 초에 발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1분기 인도량은 4월 초쯤에 발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 소식까지 영향을 받으면서 테슬라의 주가 내림세를 그렸고요. 마지막으로는 알리바바입니다. 3년간 AI 인프라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에 최소 3,800위안, 우리 돈 75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75조 원이라고 하는 액수는 알리바바가 지난 10년에 걸쳐서 클라우드에 투자했던 모든 돈을 다 합쳐도 그것을 초과하는 액수가 되겠는데요. 하지만 주가가 그동안 워낙 숨가쁘게 오른 탓일까요? YTD 기준으로 70% 가까운 상승을 뒤로하고 오늘 장에서는 10.3%의 급락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미중 관계에 대한 불안감, 불확실성 역시도 주가의 하락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적과 이슈에 따라서 움직였던 종목들 모아서 보시죠. 앞서 말씀드렸듯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가가 올랐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이 71%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죠. 주말 사이 발표한 재무 보고서에 그 결과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보험 인수 부문의 매출이 302%나 뛰어오르면서 실적에 가장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분기 실적은 28일 내지는 29일쯤에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버크셔의 주가는 오늘장 4.1% 뛰어오른 498달러 선, 장중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도미노 피자의 실적입니다. 매출이 다소 아쉽게 발표가 됐습니다. 매출이 예상을 웃돌았는데 EPS가 아쉽게 발표가 됐습니다. 4.89달러로 예상됐던 4.9달러를 밑도는 수준으로 발표가 됐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레스토랑의 실적을 볼 때 가장 주요하게 보는 매트릭이 동일 매장 매출인데요. 발표치가 0.4%의 성장률에 불과했습니다. 시장의 1.1% 성장, 기대치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었죠. 이에 따라서 이익도 기대를 밑돌았습니다. 주가는 1.5% 내림세를 그리면서 455달러 선에 거래를 마치고요. 다음으로는 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 글로벌 커피 체인점이죠. 스타벅스입니다. 스타벅스가 대대적인 인력 감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전체 인력의 약 7%에 해당하는 1,100명을 정리해고하겠다라는 계획이고요. 이번 감원으로 불필요한 비용이 줄어들고 회사의 목표에 집중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주가는 올랐는데요. 종가 기준으로는 1.6%의 상승세, 113달러 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월가 IB들의 목표 주가 상하향 조정에 따라 움직인 종목들 두 가지 보겠습니다. 나이키가 오늘 다우지수의 상승을 견인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프리스 측에서 투자 의견을 기존 보류해서 매수로 목표가는 75달러에서 115달러로 높여 잡았고요. 혁신 엔진이 재가동되고 있다라는 평가를 전했습니다. 주가 5% 급등권을 지켜내면서 80.3달러 선에 거래를 마치고요. 마지막으로는 후발 전기차 제조사죠. 리비안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언더퍼폼으로 목표가는 13달러에서 10달러로 내려잡으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미끄러졌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는 7.8% 급락한 1.9달러 선에 거래를 마칩니다. 특징주 모두 확인해봤고요. 가장 중요했던 외신 헤드라인들 살펴보시죠. 네, 글로벌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이 미국과 중국 간의 인공지능을 앞둔 기술 패권 경쟁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여러 기업들이 인공지능 관련된 투자를 앞다퉈서 늘리고 있습니다. 우선 알리바바 측에서도 3년 내에 75조 원 규모의 투자를 늘릴 것이다 라고 전했는데요. 이는 중국 내에서 한 기업이 단행한 최대 금액의 투자입니다. 이 알리바바뿐만 아니라 애플 측에서도 미국 내에 투자를 늘리겠다, 특히나 인공지능에 집중하겠다라는 내용을 전했는데 어떠한 내용일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은 향후 4년간 미국에 5천억 달러를 투자해 텍사스 휴스턴의 신규 서버 제조 시설 건설, 미시건 공급업체 아카데미 설립, 미국 내 공급업체와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애플은 이번 투자가 미국에서 단행하는 역대 최대 규모일 것이라고 설명하며 이를 통해 2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국 관세로 인한 타격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이렇게 애플이 미국 내 투자를 늘리겠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특히나 애플 인텔리전스의 클라우드 구성 요소인 프라이빗 컴퓨팅 서비스를 운영하는 서버의 생산을 시작하겠다라고 전했고요. 지금 해외에 있었던 생산 기지를 미국으로 옮기겠다라는 의도를 공개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으면 2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고 이러한 투자 가운데 가장 큰 키워드로 잡고 있는 것이 단연 인공지능을 향한 움직임인데요. 인공지능 R&D 그리고 반도체 설계, AI 분야에 집중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10%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라고 단행한 데에 이어서 이 애플이 이 아이폰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제품을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추가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미국 내 투자를 늘리겠다라는 정책을 결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투자가 여태까지 단행했던 최대 규모의 투자가 될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움직임이 AI 분야에 어떤 움직임을 만들어낼지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사실 이를 두고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아무리 최대 규모의 투자다라고는 하지만 여태까지 공개했던 계획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이미 예정된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매출의 변화가 어떻게 이어지게 될지 주가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추가적으로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저희는 계속 이어서 두 번째 헤드라인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단연 이번 주에 월가의 가장 큰 이벤트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일 텐데요. 이제 26일 장마감 이후에 우리 한국 시간으로는 27일 오전 6시에 엔비디아 실적이 공개가 됩니다. 만약에 엔비디아가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성적을 공개한다라고 한다면 강세장으로의 진입이 가능할 것이다. 강세장이 탄탄하게 이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떠한 내용일지 월가는 지금 엔비디아의 실적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장마감 이후 미국 시장과 전 세계 기술주를 움직이는 엔비디아의 실적이 발표됩니다. 이번 실적은 중국에서 딥시크 초크 이후에 AI 하드웨어 투자에 대한 의구심으로 타격을 받았던 엔비디아가 내놓는 첫 번째 실적 보고서입니다. 이 시가총액이 3조 달러가 넘는 거대 기업인 만큼 이번 실적 발표 이후 주가 움직임은 전체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4분기 매출이 380억에서 410억 달러가 될 것이다. 그리고 1분기 실적 전망치는 약 425억 달러로 보고 있습니다. 보통 이번에는 딥시크의 영향을 어떻게 소화할지가 관건으로 보여집니다. 만약에 실적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한다라고 한다면 단순히 엔비디아의 주가뿐만 아니라 미국 뉴욕 증시 전반적인 강세를 이어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사실 엔비디아는 여태까지 평균적으로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성적을 항상 공개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컨퍼런스에서 어떤 소식이 전해질지, 특히나 블랙웰과 호퍼 시리즈는 어떠한 상황일지에 조금 더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를 두고 월가 IB직들이 어떤 의견을 내놓는가를 좀 정리해 왔습니다. 이 전반적인 상황으로 보면 이번에도 엔비디아는 컨센서스를 상회하긴 할 것이다. 하지만 그리 큰 폭은 아닐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내놓았고요. 이 전반적으로 지금의 관건은 블랙웰 칩으로 보는 듯해 보입니다. 아무래도 초기에는 블랙웰 칩의 과열 문제라던가 공급 문제에 휘말리고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이 많이 해결이 됐기 때문에 모건 스탠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엔비디아의 펀더멘털이 강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켄터 피츠 제너럴 측에서도 어닝 서프라이즈는 어느 정도 관례처럼 다가올 것이다. 하지만 큰 폭은 어려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3월 GTC에서 이 블랙웰이 어떠한 성과를 가지고 있는지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체크해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점이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월에 GTC에서 블랙웰의 상황을 체크해본과 동시에 이 7월부터 정말 본격적으로 실적 개선에 기여하게 될지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하반기부터 정말 본격적인 더 강력한 강세장이 이어질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저희와 함께 해보시죠. 자, 저희는 계속 이어서 세 번째 헤드라인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 간밤에 에너지 관련, 전력 관련 공급주들의 주가가 정말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영향이었는데요. 이 마이크로소프트 때문에 AI 소비 위축에 대한 우려감이 가득 고조됐습니다. 어떠한 내용일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브로커리지 회사인 TD 코엔이 보고서를 통해 마이크로소프트가 일부 민간 데이터 센터 운영자들과 대규모 임대 계약을 줄이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회사가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AI 컴퓨팅을 구축하고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한 마이크로소프트가 통상 정식 임대로 이어지는 계약인 소위 자격진술서로서의 변화를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간밤에 TD코엔의 보고서를 통해서 전해진 내용들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공급업체들에게 수백 메가와트 용량의 임대를 중단할 것이다 라는 소식인데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해외 지출의 상당 부분을 미국으로 재할당하고 해당 데이터 센터 임대를 크게 줄일 것이다 라는 부분이 시사가 된 거죠. 아직 마이크로소프트 측에서 정식적으로 입장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TD코엔의 보고서를 통해서 전해진 내용이기는 한데 지금 이러한 흐름이 AI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를 포함시키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최근까지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정말 사상 최대 규모의 비용을 AI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지출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 이렇게 가시화된 게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결정으로 인해서 컴퓨팅 용량을 장기적으로 필요 이상으로 확보했을지 모른다라는 우려가 다시 한번 확인되기도 한 거죠. 이렇게 AI 소비 위축에 대한 우려감으로 이어지면서 간밤에 전력주가 흔들리기도 했는데요. 이제 이번에 관건은 이렇게 AI 소비가 정말로 줄어들게 된 것인가, 이 부분도 엔비디아 실적을 통해서 좀 체크해 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엔비디아 실적을 통해서 AI 수요 관련된 부분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러한 이슈를 두고 미주 측에서는 이번에 이렇게 임대를 크게 줄인 것이 그렇게 큰 이슈가 아닐 수도 있다. 비용을 줄이기 위한 통상적인 비즈니스 운영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내놓은 바가 있어서 마이크로소프트 측에서 이러한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계속 이어서 네 번째 헤드라인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 네 번째 헤드라인 테슬라 관련 이슈인데요. 이 테슬라가 지속적으로 완전 자율주행 차량 관련해서 홍보를 이어왔는데 사실상 여태까지 뚜렷한 성과를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이 완전 자율주행 차량이 운행된다라고는 하지만 이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중국에서 본격적인 소프트웨어를 출시할 것이다라는 야심찬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어떠한 내용일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가 중국의 테슬라 차량 소유주들에게 도심 도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첨단 주행 보조 소프트웨어인 FSD를 곧 출시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테슬라는 중국 고객들에게 FSD가 차량의 램프, 교차조 진입을 안내하고 교통신호 인식, 회전, 차선, 속도 변경 등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할 계획입니다. 사실 테슬라는 수년간 중국 내에서 FSD 규제 승인을 위해서 여러 노력을 해왔죠. 우선 지난해 4월부터 총리와 함께 FSD 출시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했고요. 저희가 지난 9월에도 전해드린 바가 있다시피 이 바이두와의 계약을 통해서 중국 현지의 도로 정보를 받기로 계약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노력을 해오다가 이번에 본격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출시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전했는데요. 그리고 지금 이미 중국 직원들에게 해당 기능을 사전에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하고 이 비공개 계약에 서명했다라는 내용도 전한 바가 있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테슬라 대변인이 전한 바가 없기는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어떻게 이어지게 될지 체크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사실 지금 당장 중국이 이 중국 시장 내에서 FSD를 출시하는데 도전 과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국 내 도로 환경이 어떻게 되는지 잘 파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할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아무래도 이미 이 중국 자동차 업체들이 FSD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경쟁력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충분히 고려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테슬라가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번에 FSD로 인해서 차별화 전략을 이어갈 수 있을지 계속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